다우지수가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호재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악재로 변신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2차 확산에 대한 우려입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없다. 네, 경제적 봉쇄는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 이것은 그게 아닌 거 아니냐. 실제로는 이제 안심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 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경제적인 어떤 봉쇄가 없다곤 하더라도 이게 멈춰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지금 상태에서 더 좋아지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경제적인 지표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이 더 컸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우지수 급락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대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SK바이오팜 1억 원이나 집어넣었는데 겨우 13주밖에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괜찮은 건지 또 너무 과열된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실적의 바닥, 즉 상장 기업들의 실적 바닥이 2분기냐 아니냐 이것을 놓고서 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분기면 어떻고 3분기면 어떤가 싶기도 한데요.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실적 개선의 효과를 보고 싶은 것이 증권사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적 바닥은 정말 2분기인지 아니면 3분기 이후부터인지 아니면 또 그 이하 그것보다 더 먼 미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야, 이거 진짜 이 한국전쟁 발발일이죠. 6.25 전쟁 발발일인데 그때도 이제 배경이 새벽에 갑자기 급습한 그런 그 충격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증시도 역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별 걱정 없었던 내용들이었죠. 아무런 문제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악재로 탁 불거져 나옵니다. 근데 교묘하게도요, 오늘은 경제지표의 발표가 없는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의 발표가 없이 그냥 흐름을 이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심리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여기서 심리적인 어떤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제지표도 없었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노림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다우지수, 나스닥 둘 다 할 거 없이 쭉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무려 2.7% 급락세 25,445포인트에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도 다시 10,000포인트 내줬습니다. 9,900포인트로 마무리가 되면서 2%포인트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별일 있겠어. 괜찮다고 했잖아.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우려감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밑으로 쭉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시장에는 단독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이 신규 환자가 급증을 했다라는 거, 이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시장을 끌어내린 주요한 이유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고요. 요거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시장에 대한 그 악재, 그 부분은 일단 경제지표에 대한 이야기 쏙 들어가고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른 우려감이 커졌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동안에 무려 7,000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발생을 했다.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5,500명. 네. 신규 환자 발생을 했고요.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텍사스, 휴스턴의 경우에도 병원 중환자실 입원율이 97%를 기록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충격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잘 들여다보시면요, 캘리포니아라든지 플로리다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럽인들하고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 네, 그 백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마스크라든지 이런 생활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지키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뉴욕 주지사가 제발 마스크라도 좀 써달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마인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경제도 다시 풀리게 되고 그 다음에 재확산 우려 없다 걱정 마라
이런 얘기 나오고 경제 봉쇄 없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게 또 네, 마스크 없이 밀접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기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런 캘리포니아라든지 플로리다 이런 특징적인 지역에서의 이런 어마어마한 신규 확진자 증가는 당연히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안 쓰고 분명히 밀접한 상태에서 놀러 다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항상 우리나라는 이 마음가짐이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는 안심이다, 끝났다, 뭐 이런 식보다도 남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양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생활방역이나 또는 마스크 이런 것들은 꼭 하고 다니는 그런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거, 사실은 여기에서도 경제지표가 좋게 나와서 뭐 부담을 덜어주게 되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늘이죠.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면은 또 이제 쭉 줄어들기 때문에 오늘의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주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확진자 수에 대한 부분들을 빠른 속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식시장이 향후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에 비춰서 약간 앞서왔다. 내가 맞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조정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경제 재개에 대한 어떤 포인트 있잖아요. 경제 재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실적으로 확실히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다거나, 뭔가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면 기업들이 빵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없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좋아져야 되는데 경제가 멈춰버린다.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좋아진 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걸 만족하면 안 되죠. 나빴다가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거기서 딱 멈췄다? 이거 자체는 힘들겠죠. 우리가 교통사고가 빵 하고 났어요. 네, 교통사고 빵 하고 나면 이제 뭐 팔다리를 좀 다쳤어.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재활 운동을 해야 된대요. 일단 몸은 다 나섰어요. 그런데 다리에 이제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이제 좋아지긴 했죠. 계속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뭐 어떻게든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하지만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된대요. 이거 엄청난 절망감 아닙니까? 재활 운동을 해서 원래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갈 수 있다 라는 희망이 있어야지만 뭐가 되는 건데, 그냥 당신은 계속 평생 재활운동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면 얼마나 엄청난 충격입니까? 누워있었던 그때의 누워있다가 일어난 그 기쁨이나 환희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여기서 멈춘다라는 절망감,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이 신규 확진자의 증가라는 키포인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확 줄어드는 모습, 또는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어떤 이야기들,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을 심어주게 된다면 증시는 다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IMF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달 만에 1.9%를 하향 조정했다. 그래서 마이너스 4.9로 제시를 했다. 미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8%로 전망을 했다. 이게 IMF도 굉장히 문제예요. 계속 이 전망치를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네, 최악의 국면을 만들고,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네, 나쁜 다른 나라들의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좀 하이에나 같은 그런 놈들이 아닌가 생각이 됐기도 합니다. 아무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쁘게 나타났다는 것도 이제 하나의 부담이 됐겠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걸쳐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 호재가 또 지금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를 살짝 긁어주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내용만 봐서는 뭐 일단 어떻게 대처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경제 지표의 호재성, 그런 재료가 나오게 되면 이게 또 수면 아래로 들어갈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눌림목 형태의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양새인지, 아니면은 하락의 어떤 본격적인 시작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진단할 수 없죠. 그렇지만 하락에 대한 본격적인 포인트보다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보다는 단기적 조정,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 못 샀지, 기다려.
내가 기회를 줄게. 이런 생각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건 하루 동안의 변동은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무리해서 이제 진행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천천히 느긋하게 지켜보시면 되겠죠. 오늘 이후에 또 내일 주말장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내일 아마 매수의 기회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SK바이오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통을 썼는데 1억 넣고 겨우 13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는 모습인데요. 뭐 얼마나 벌 수 있겠느냐 이 얘기죠. 근데 1억이나 썼는데 겨우 13주라는 게 이게 그러면 돈이요. 공모가가 얼마가 된다. 이게 경쟁률 자체가 무지막지하니까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듣기로는 31조 원이 모였다. 그래서 323대 1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323대 1. 이게 이제 2014년도 제일 모집기 30조 원 모은 그 부분이 최고였었는데 이제 SK바이오팜이 이번에 그 기록을 깼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기업에게 거는 그런 기대감이 그렇게 컸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게 지금 보면은 뭐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내가지고요 더 그냥 여기다 다 집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부터 시작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긴 합니다.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은 그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SK바이오팜의 이 향후 가치, 기업 가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냥 나오는 바이오가 아니라 SK에서 나오는 바이오잖아요. 즉 대기업을 통해서 대기업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성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그 공모가 기준의 예상 시가총액을 3조 8천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조 8천억. 그래서 확정 공모 가격이 49,000원인데요. 이게 언제부터냐면은 그 7월 2일이죠. 네, 7월 2일 날 이제 상장이 되는 거고 경쟁률이 300대 1이 아니라 835. 835대 1이네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청약 결과는 323이었고요. 전체적인 이 포인트를 보니까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수요 예측은 경쟁률이 835대 1.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역대 공모주 증거금에 대해서 최대 기록이었다. 이게 기관 투자자들을 통해서 한 게 이 부분이었군요. 그래서 9,593억 원이 공모 규모로 모였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수요 예측이요. 그 다음에 청약을 실제로 받고 나니까 이제 323대 1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조 원이 모였다. 자, 오케이, 좋아요. 이제 뭐 800대 1이든 300대 1이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공모 확정 가격이 49,000원이고 그 다음에 청약 증거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가지고 막 갖다가 집어넣는데 겨우 13주를 받게 된다.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죠. 마이너스 통장을 받게 된다면 일단 이자가 나가요. 이자가 나가는 데다가 중요한 거는 또 뭐예요? 13주밖에 받지 못한다. 뭐 10주면은 얼마예요? 5만원 잡는다 치더라도 50만원. 3주 더하면 5, 35, 65만원. 한 70만원 정도를 1억을 넣었는데 70만원 정도의 주식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70만원짜리가 갑자기 뛴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자에 비해서 물론 많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될런지 그것을 물론 이제 돈은 다시 돌려받습니다. 돈은 다시 돌려받아요. 이렇게 내가 이제 주식을 갖게 된 그 수량만큼을 빼고 나머지 건 다 돌려받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증거금 쪽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넣었는데 이거밖에 못 받는다? 이거 뭐 투자 대박이 일어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업의 내용만 살펴보면 일단 시총이 4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예상치인데 이 기업의 전문가적인 그
분석으로 보게 되면 기업 가치는 5조 원을 넘을 것이다. 6조 원대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기업 가치만 따지고 보더라도 한 20% 남짓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웬만큼 돈이 많지 않아서는요. 네, 이거 가지고 뭐 방귀 끼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고 나서 이렇게 청약 열기가 뜨거우면 단기적 주가 상승 나타날 수 있겠는데,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대박 이런 것들은 워낙 경쟁이 심해서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청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 공모 이후에 주가 흐름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SK바이오팜 이제 떠들썩했었던 청약이 끝났고 이제 7월 초 다음 주죠. 다음 주. 네, 다음 주에 이제 상장이 되는 거, 그거 한번 살펴보고, 또 그때까지 시장의 주목을, 그 시점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때 한번 또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상장사의 실적 바닥이 도대체 어디냐, 이 얘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2분기가 저점이다. 또 3분기 이후에나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왕설래 막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실적이 언제 반등을 할 것이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지만이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의 환경이라든지 주가의 상승 이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은 기대감 뿐인데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면서 덩치를 키워줘야지 거기에서 뭔가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2분기냐 아니면 3분기냐를 놓고 싸우는 이유는 더 빨리 시장이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은 더 늦게 시장이 상승할 것이냐 더 조심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장에서는 2분기 바닥론이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3분기부터 실적이 반등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의 전망치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3분기부터 증시가 좋아질 것이다.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제는 올라간다. 이런 식의 분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2차 확산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다시 봉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멈추는 상황,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 네, 3분기에도 실적 반등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아직까지도 이 질병에 대한 영향력이 전부 다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업 실적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업종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다를 수도 있겠고, 수익이 나는 거, 또 수혜를 입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좀 볼만한 내용이긴 한데, 글쎄요라는 부분도 좀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불경기에 속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업 적자가 더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왜냐면 그 후폭풍이 일단 1분기, 2분기 때 생산량이 확 줄었다거나 뭔가 나쁜 상황이 벌어졌다라면 거기에서 충격이 올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3분기부터 이제 주요 업종의 그 실적들이 턴어라운딩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이긴 한데요. 일부 시각은 2분기, 그게 이제 2분기 바닥론인 거죠. 그러니까 2분기 바닥론을 통해서 3분기부터는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일부 시각은 이제 연말이나 돼야 될 것이다. 이게 봐라, 해당 업종들 몇몇 업종들은 이제 실적이 더 나빠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얘기가 되어오는 거죠. 근데 업황의 어떤 순환매라든지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런 기업도 있고 좋아지는 기업도 있고 나빠지는 기업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은 3분기부터 좋아질 놈들은 좋아진다. 네. 모든 업종이 다 실적이 좋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업종이 있다면 좋은 업종은 올라갈 것이다. 그런 애들이 뭐냐면 주도 업종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모든 업종의, 이런 수익 회복, 이런 것들을 바라지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분기부터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주도 업종군들의 실적이 얼마만큼 좋아질 것이냐 여기에 주목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명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호재가 악재로 바뀌면서 다우지수가 급락세가 됐습니다. 2차 봉쇄 없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했었는데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투자 심리를 완전히 밑바닥까지 끌어내립니다. 주가가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크게 보였는데 경제지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인 어떤 부분들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 주가가 빠르게 다시 반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약간은 좀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많은 청약 증거금을 집어넣는데 겨우 조금밖에 받지 못하고 그 조금밖에 받지 못한 주수를 가지고서 수익이 얼마만큼 나겠느냐, 과연 거기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1억 원을 밀어넣어야지 13주를 받는다. 아까 계산해 드렸듯이 네, 공모가 기준 계산했을 때 뭐 100%를 뛴다고 하더라도 100%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네, 70만 원 정도밖에 수익이 되지 않는데 뭐 세금 떼고 뭐 떼고 이자 떼고 그러면은 남는 거 별로 없겠죠? 네. 그냥 좋은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장사들의 실적은 바닥을 찍고 3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논란들, 뭐, 일단,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도 업종군들은 확실히 3분기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테고 흐름이 좋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주도 업종 어떤 것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뭐 IT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언택트가 될 수도 있고, 현재 뭐 일단 주도해 나가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적대적이면서도 또 때로는 우호적이고 조화롭다. 그리고 시장에는 좋은 날도 있고 궂은 날도 있으며 좋은 해와 궂은 해도 있다. 이 모두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시장은 빠른 속도로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얻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다. 시장의 모든 변화를 맞추려고 하지 말자. 그냥 대응이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움직일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죠. 네.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나를 공격해요. 그러면은, 야, 저놈의 주먹이 뭐 왼쪽 50도 각도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해서 들어올 것이다. 그럼 내가 이렇게 피하고 나서 이렇게 공격해야지. 그 짧은 순간에 그게 어떻게 대응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계산 끝난 상황에서 주먹은 나에게 날아들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딱 보는 순간 일단 피하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생각한다는 얘기죠. 왜? 나에게 충격이 없어야지 반격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오늘 그런 느낌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반응에 대응하자. 네. 대응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오늘은 장중 시황에서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장중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 무료 방송에 오셔서 그 궁금하신 내용들 또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모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네, 오늘 오전장은 약간 관망하는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뭐, 낙폭이 어떻게 커졌다가 올라갈 건지 아니면 그냥 변동성을 계속 확장하고 있을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지지선에 대한 테스트를 또 한번 받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지지선이 좀 잘 지켜지는지 여부도 오늘 오전에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오전 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